나는 그날을 아직도 기억한다. 2026년 3월 16일 아침, 핸드폰 알람보다 먼저 카카오톡 알림 소리가 나를 깨웠다. 단체 채팅방이 밤새 터져 있었다. 고등학교 동창들 방이었는데 새벽 내내 누군가 링크를 퍼날랐고, 누군가는 울었다는 말을 남겼고, 누군가는 그냥 이모티콘만 잔뜩 보냈다. 나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화면을 스크롤했다. K-팝 데몬 헌터스 오스카 이관왕. 그 5글자를 읽는 순간 나는 이상하게도 울고 싶어졌다. 기쁜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닌 그 중간 어딘가에 걸린 감정이었다. 오래된 상처가 건드려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다. 이상한 일이었다. 나는 그냥 평범한 32살 직장인이었다. 서울 마포구 작은 오피스텔에 혼자 살고 콘텐츠 마케팅 회사에서 대리로 일하고 퇴근하면 편의점 도시락을 사 먹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오스카 시상식 소식에 왜 이렇게 가슴이 먹먹한 건지 이유는 알고 있었다. 알면서도 오래 외면해 왔던 이유였다. 나는 K-팝 팬이었다. 정확하게는 K-팝 팬이었던 사람이었다. 중학교 2학년 때였다. 2009년이니까 벌써 17해 전 일이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걸그룹 뮤직비디오를 봤다. 친구가 보여준다고 컴퓨터 앞에 앉혔는데 화면이 켜지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다. 분홍빛 조명 아래서 칼군무를 추는 그 언니들이 너무 예쁘고 멋있어서 나는 그냥 화면에 얼어붙어 버렸다. 그때부터였다. 방과 후에 학원을 빠지고 노래방에 가서 K-팝 노래를 불렀고 용돈을 모아 앨범을 샀고 주말마다 인터넷 팬카페에 들어가 글을 읽었다. 엄마한테 들켜서 한 소리 듣기도 했고 아빠는 그냥 한숨만 쉬셨다. 그래도 좋았다. 그게 내 세계였으니까. 문제는 학교에서였다. 우리 반에서 K-팝 좋아한다고 대놓고 말하는 애는 나밖에 없었다. 중학교 2학년짜리들의 세계는 잔인하게 좁고 그 안에서 튀는 건 곧 표적이 된다는 걸 나는 조금 늦게 알았다. 처음엔 그냥 놀리는 정도였다. 야, 이서연, 너 또 그 아이돌 얘기야? 걔들이 너 알기나 해? 팬카페에서 응원봉 흔들면 걔들이 너 좋아해 줄 것 같아? 그 말들을 웃으면서 흘려보낸 척했지만 사실은 집에 와서 혼자 이불 속에 들어가 울었다. 왜 좋아하면 안 되는 건지, 왜 내가 좋아하는 게 놀림거리가 돼야 하는 건지 그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아예 말을 안 꺼냈다. K-팝 얘기는 혼자 속으로만 했다. 이어폰 꽂고 음악 들으면서도 누가 물어보면 다른 걸 듣는다고 했다. 팬카페 활동도 조용히, 닉네임도 절대 본명 비슷하게 짓지 않았다. 좋아하는 걸 숨기는데 익숙해지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대학에 가서도 마찬가지였다. 취업 준비할 때도 회사 들어간 뒤에도 나는 K-팝을 좋아한다는 말을 누구한테도 쉽게 꺼내지 못했다. 언젠가 점심자리에서 팀장님이 아이돌 얘기를 꺼냈을 때 나는 그냥 웃기만 했다. 잘 모른다는 듯이. 그게 더 편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오랫동안 뭔가를 숨기고 살아왔던 거다. 그런데 그날 아침 핸드폰 화면에서 본 그 5글자가 어딘가를 건드렸다. K-팝 데몬 헌터스 오스카 이관왕. 그리고 기사 링크를 타고 들어갔을 때 나온 매기강 감독의 수상 소감 한 줄. 저와 닮은 분들이 주인공인 이런 영화가 나오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서 미안합니다. 나는 그 문장 앞에서 한참을 멈춰 있었다. 미안하다고 했다. 오래 걸려서 미안하다고. 나는 그 말이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알았다. 자신과 닮은 얼굴이 스크린에 나오기를 기다려온 사람들한테.
좋아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하지 못하고 숨겨온 사람들한테 그 기다림을 알기에 더 절실하게 꺼낸 사과였다. 나는 그때서야 울었다. 핸드폰을 쥔 채로 침대에 앉아서 소리도 못 내고 회사에 가는 지하철 안에서도 이어폰을 꽂고 관련 영상을 찾아봤다. 오스카 시상식 현장 영상, 매기강 감독 수상 소감, 그리고 골든 라이브 퍼포먼스, 이재와 오드리 누나 레이 아미가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부르는 그 장면, 그리고 객석에서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는 응원봉들. 할리우드 스타들이 응원봉을 흔들고 있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그 사람들이 한국어 가사를 따라 입을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그 화면을 보면서 지하철 안에서 또 울 뻔했다. 간신히 참았다. 강남역에서 환승하면서 생각했다. 저 응원봉을 처음 흔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부터 놀림받으면서도 숨어서라도 좋아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 그 작은 빛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돌비 시어터까지 갔구나 하고,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들이 쌓은 거구나 하고, 회사에 도착하니 팀원들이 이미 웅성거리고 있었다. 대리님, K-팝 데몬 헌터스 오스카 받은 거 봤어요? 나보다 5살 아래인 박지수 씨가 자기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다. 화면에는 수상 소감 장면이 재생되고 있었다. 응, 아침에 봤어요. 대박 아니에요? 저 진짜 울었거든요. 새벽에 혼자 보면서 나는 잠깐 박지수 씨를 바라봤다. 27살, 입사한 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은 막내. 항상 에너지가 넘치고 점심때는 아이돌 유튜브를 틀어놓고 밥을 먹는 애였다. 지수 씨는 K-팝 팬이에요? 당연하죠. 대리님은요? 당연하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나는 그 한마디가 어쩐지 부러웠다. 나도 예전에 좋아했었어. 예전에 라는 단어를 달았다. 지금도 좋아한다는 말은 여전히 잘 안 나왔다. 박지수 씨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진짜요? 어떤 그룹 좋아했어요? 나는 잠깐 망설였다가 말했다. 그 이름을, 오래도록 말하지 못했던 그 이름을. 박지수 씨는 환하게 웃었다. 헐, 저도 그 그룹 알아요. 언니들 진짜 레전드잖아요. 언니들이라는 말이 귀에 걸렸다. 내가 중학교 때 처음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언니들이라고 불렀던 그 사람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말은 나한테 항상 따뜻한 말이었다. 맞아요. 레전드지. 나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 앉았다. 왜인지 모르게 가슴 한쪽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점심을 먹고 돌아오는 길에 박지수 씨가 물었다. 대리님, 영화 보셨어요? K-팝 데몬 헌터스. 아니, 아직. 진짜요? 꼭 보세요. 저 3번 봤거든요. 3번이나? 볼 때마다 울어요. 근데 또 보고 싶어요. 이상하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상한 거 아니에요. 좋아하는 걸 좋아한다는 게 이상한 게 아닌 것처럼 울면서도 또 보고 싶은 것도 이상한 게 아니었다. 다만 나는 그걸 인정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을 뿐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오피스텔에 돌아와서 넷플릭스를 켰다. K-팝 데몬 헌터스 재생 버튼을 눌렀다. 나는 그날을 아직도 기억한다. 2026년 3월 16일 아침, 핸드폰 알람보다 먼저 카카오톡 알림 소리가 나를 깨웠다. 단체 채팅방이 밤새 터져 있었다. 고등학교 동창들 방이었는데 새벽 내내 누군가 링크를 퍼날랐고, 누군가는 울었다는 말을 남겼고, 누군가는 그냥 이모티콘만 잔뜩 보냈다. 나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화면을 스크롤했다. K-팝 데몬 헌터스 오스카 이관왕. 그 5글자를 읽는 순간 나는 이상하게도 울고 싶어졌다. 기쁜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닌
그 중간 어딘가에 걸린 감정이었다. 오래된 상처가 건드려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다. 이상한 일이었다. 나는 그냥 평범한 32살 직장인이었다. 서울 마포구 작은 오피스텔에 혼자 살고 콘텐츠 마케팅 회사에서 대리로 일하고 퇴근하면 편의점 도시락을 사 먹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오스카 시상식 소식에 왜 이렇게 가슴이 먹먹한 건지 이유는 알고 있었다. 알면서도 오래 외면해 왔던 이유였다. 나는 K-팝 팬이었다. 정확하게는 K-팝 팬이었던 사람이었다. 중학교 2학년 때였다. 2009년이니까 벌써 17회 전 일이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걸그룹 뮤직비디오를 봤다. 친구가 보여준다고 컴퓨터 앞에 앉혔는데 화면이 켜지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다. 분홍빛 조명 아래서 칼군무를 추는 그 언니들이 너무 예쁘고 멋있어서 나는 그냥 화면에 얼어붙어 버렸다. 그때부터였다. 방과 후에 학원을 빠지고 노래방에 가서 K-팝 노래를 불렀고 용돈을 모아 앨범을 샀고 주말마다 인터넷 팬카페에 들어가 글을 읽었다. 엄마한테 들켜서 한 소리 듣기도 했고 아빠는 그냥 한숨만 쉬셨다. 그래도 좋았다. 그게 내 세계였으니까. 문제는 학교에서였다. 우리 반에서 K-팝 좋아한다고 대놓고 말하는 애는 나밖에 없었다. 중학교 2학년짜리들의 세계는 잔인하게 좁고 그 안에서 튀는 건 곧 표적이 된다는 걸 나는 조금 늦게 알았다. 처음엔 그냥 놀리는 정도였다. 야, 이서연, 너 또 그 아이돌 얘기야? 걔들이 너 알기나 해? 팬카페에서 응원봉 흔들면 걔들이 너 좋아해 줄 것 같아? 그 말들을 웃으면서 흘려보낸 척했지만 사실은 집에 와서 혼자 이불 속에 들어가 울었다. 왜 좋아하면 안 되는 건지, 왜 내가 좋아하는 게 놀림거리가 돼야 하는 건지, 그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아예 말을 안 꺼냈다. K-팝 얘기는 혼자 속으로만 했다. 이어폰 꽂고 음악 들으면서도 누가 물어보면 다른 걸 듣는다고 했다. 팬카페 활동도 조용히, 닉네임도 절대 본명 비슷하게 짓지 않았다. 좋아하는 걸 숨기는데 익숙해지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대학에 가서도 마찬가지였다. 취업 준비할 때도 회사 들어간 뒤에도 나는 K-팝을 좋아한다는 말을 누구한테도 쉽게 꺼내지 못했다. 언젠가 점심 자리에서 팀장님이 아이돌 얘기를 꺼냈을 때 나는 그냥 웃기만 했다. 잘 모른다는 듯이. 그게 더 편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오랫동안 뭔가를 숨기고 살아왔던 거다. 그런데 그날 아침 핸드폰 화면에서 본 그 5글자가 어딘가를 건드렸다. K-팝 데몬 헌터스 오스카 이관왕. 그리고 기사 링크를 타고 들어갔을 때 나온 매기강 감독의 수상 소감 한 줄. 저와 닮은 분들이 주인공인 이런 영화가 나오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서 미안합니다. 나는 그 문장 앞에서 한참을 멈춰 있었다. 미안하다고 했다. 오래 걸려서 미안하다고. 나는 그 말이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알았다. 자신과 닮은 얼굴이 스크린에 나오기를 기다려온 사람들한테, 좋아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하지 못하고 숨겨온 사람들한테, 그 기다림을 알기에 더 절실하게 꺼낸 사과였다. 나는 그때서야 울었다. 핸드폰을 진 채로 침대에 앉아서 소리도 못 내고 회사에 가는 지하철 안에서도 이어폰을 꽂고 관련 영상을 찾아봤다. 오스카 시상식 현장 영상, 매기강 감독 수상 소감, 그리고 골든 라이브 퍼포먼스. 이재와 오드리 누나, 레이 아미가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부르는 그 장면. 그리고 객석에서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는 응원봉들. 할리우드 스타들이 응원봉을 흔들고 있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그 사람들이 한국어 가사를 따라 입을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그 화면을 보면서 지하철 안에서 또 울 뻔했다. 간신히 참았다. 강남역에서 환승하면서 생각했다. 저 응원봉을 처음 흔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부터 놀림받으면서도 숨어서라도 좋아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 그 작은 빛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돌비 시어터까지 갔구나 하고,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들이 쌓은 거구나 하고, 회사에 도착하니 팀원들이 이미 웅성거리고 있었다. 대리님, K-팝 데몬 헌터스 오스카 받은 거 봤어요? 나보다 5살 아래인 박지수 씨가 자기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다. 화면에는 수상 소감 장면이 재생되고 있었다. 응, 아침에 봤어요. 대박 아니에요? 저 진짜 울었거든요. 새벽에 혼자 보면서 나는 잠깐 박지수 씨를 바라봤다. 27살, 입사한 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은 막내. 항상 에너지가 넘치고 점심때는 아이돌 유튜브를 틀어놓고 밥을 먹는 애였다. 지수 씨는 K-팝 팬이에요? 당연하죠. 대리님은요? 당연하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나는 그 한마디가 어쩐지 부러웠다. 나도 예전에 좋아했었어. 예전에 라는 단어를 달았다. 지금도 좋아한다는 말은 여전히 잘 안 나왔다. 박지수 씨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진짜요? 어떤 그룹 좋아했어요? 나는 잠깐 망설였다가 말했다. 그 이름을, 오래도록 말하지 못했던 그 이름을. 박지수 씨는 환하게 웃었다. 헐, 저도 그 그룹 알아요. 언니들 진짜 레전드잖아요. 언니들이라는 말이 귀에 걸렸다. 내가 중학교 때 처음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언니들이라고 불렀던 그 사람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말은 나한테 항상 따뜻한 말이었다. 맞아요. 레전드지. 나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 앉았다. 왜인지 모르게 가슴 한쪽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점심을 먹고 돌아오는 길에 박지수 씨가 물었다. 대리님, 영화 보셨어요? K-팝 데몬 헌터스. 아니, 아직. 진짜요? 꼭 보세요. 저 3번 봤거든요. 3번이나? 볼 때마다 울어요. 근데 또 보고 싶어요. 이상하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상한 거 아니에요. 좋아하는 걸 좋아한다는 게 이상한 게 아닌 것처럼 울면서도 또 보고 싶은 것도 이상한 게 아니었다. 다만 나는 그걸 인정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을 뿐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오피스텔에 돌아와서 넷플릭스를 켰다. K-팝 데몬 헌터스 재생 버튼을 눌렀다. 혼자 작은 방에서 이불을 무릎까지 끌어올리고 오프닝이 시작됐다. 3명의 여자가 무대 위에 서 있었다. 조명이 내려앉고 음악이 깔리고 안무가 시작됐다. 화면 안에 그 언니들은 웃으면서 춤을 추고 있었지만 그 눈 속에는 뭔가 다른 것도 있었다. 지치고 싶어도 지치면 안 되는 사람의 눈빛, 무너지고 싶어도 무너지면 안 되는 사람의 눈빛, 무대 위에서만큼은 완벽해야 하는 사람이. 나는 그 눈빛을 알았다. 어딘가에서 본 적 있는 눈빛이었다. 오래전 거울 속에서. 영화는 2시간이 채 안 됐다. 나는 그 2시간 동안 3번 울었다. 처음엔 헌트릭스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혼자 싸우는 장면에서, 두 번째는 멤버 중 한 명이 더 이상 못하겠다고 왜 우리만 이렇게 살아야 하냐고 무너지는 장면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 골든이 흘러나올 때, 그 노래가 흘러나오는 순간 나는 뭔가가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오랫동안 꽉 쥐고 있던 것을 놓아버린 것 같은 느낌. 17년 동안 숨겨온 것들이, 숨기느라 단단하게 굳어버린 것들이 그 음악 앞에서 스르르 풀리는 것 같았다. 나는 소리를 내서 울었다. 혼자니까 괜찮았다.
영화가 끝나고 나서도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화면에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걸 멍하니 바라보다가 핸드폰을 들었다. 아침에 읽었던 기사를 다시 찾아봤다. 내기강 감독 수상 소감. 저와 닮은 분들이 주인공인 이런 영화가 나오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서 미안합니다. 이 상을 한국과 전 세계 모든 한국인에게 바칩니다. 이번엔 그 문장 바로 아래에 있는 다른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주제가상을 받은 이재의 수상 소감이었다. 사람들이 K-팝을 좋아한다고 놀리곤 했었는데 이제 모두가 우리 노래를 부르고 한국어 가사를 따라 부르고 있습니다. 나는 그 문장 앞에서 또 한참을 멈춰 있었다. 놀리곤 했었는데 라는 말, 과거형이었다. 그게 이제는 과거가 됐다는 거였다. K-팝을 좋아한다고 놀림받던 시절이 적어도 세계의 어떤 무대 위에서만큼은 이제 과거가 됐다는 거였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중학교 2학년 때의 나를 생각했다. 이불 속에서 혼자 울던 나를, 좋아하는 걸 좋아한다고 말하지 못해서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닌데 부끄러운 척해야 해서 그래서 울던 나를, 그 아이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다. 괜찮아. 네가 좋아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니야. 언젠가는, 정말 언젠가는 네가 좋아하는 그 음악이 세상에서 제일 큰 무대에서 울려 퍼질 거야.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응원봉을 들고 한국어 가사를 따라 부를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더 버텨. 그 말을 해줄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시간은 되돌아가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 아이가 버텼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었고, 지금의 내가 이 영화를 보고 이렇게 울 수 있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 아이가 이미 알고 있었던 거 아닐까. 언젠가는 괜찮아질 거라는 걸. 다음날 점심 나는 박지수 씨한테 먼저 말을 걸었다. 지수 씨, 나 어젯밤에 봤어요. K-팝 데몬 헌터스. 박지수 씨가 눈을 빛냈다. 어땠어요? 울었어요. 3번. 박지수 씨가 웃으면서 말했다. 그러셨구나. 저도 그랬거든요. 첫 번째 볼 때 제일 많이 울었어요. 어느 장면에서요? 골든 나올 때요. 대리님은요? 저도 골든. 우리는 서로 바라보다가 같이 웃었다. 같은 장면에서 울었다는 게 뭔가 이상하게 반가웠다.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오래된 비밀을 들킨 것 같기도 하고, 오래된 친구를 다시 만난 것 같기도 한 그런 느낌. 대리님, 사실 저 팬카페 들어가 있거든요. 헌트릭스 국내 팬카페요. 대리님도 같이 들어오실래요? 나는 잠깐 생각했다. 중학교 때 닉네임을 본명 비슷하게 짓지 않았던 기억이 났다. 들키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그런데 지금은 들킨다고 해도 뭐가 어떻다는 건지 모르겠었다. 닉네임 뭐로 해야 해요? 박지수 씨가 또 환하게 웃었다. 좋아하는 거 아무거나요. 저는 골든으로 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생각해 볼게요. 그날 저녁 나는 팬카페 가입 화면 앞에서 닉네임 칸에 한참을 머물렀다. 무엇을 쓸까 잠깐 고민하다가 천천히 입력했다. 서연, 내 이름이었다. 숨기지 않아도 되는 그냥 내 이름. 가입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조금 떨렸다. 이상하게 긴장이 됐다. 그러나 버튼을 누르고 나자 화면에 환영 문구가 떴고 나는 그걸 보면서 피식 웃었다. 별거 아닌 일인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아니, 알고 있었다. 별거 아닌 일인데 별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것들이 있었고 나는 그 안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오래 걸린 게 내 잘못은 아니었다. 그냥 그런 시간이 있었던 거였다. 괜찮았다. 이제는 창문 밖으로 서울의 밤이 내려앉아 있었다.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씩 켜지고 멀리 한강 쪽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나는 이어폰을 꽂고 골든을 재생했다. 창문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고
그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다. 2026년 3월 15일 밤 돌비 시어터에서 응원봉을 든 사람들이 있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한국어 가사를 따라 불렀다. 그 노래가 지금 내 귀 속에도 흐르고 있었다. 나는 그 사실이 어쩐지 기적 같았다. 중학교 2학년의 나는 이불 속에서 울었다. 32살의 나는 창가에서 웃었다. 같은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달라졌다. 세상이 달라진 건지, 내가 달라진 건지, 아니면 그냥 시간이 달라진 건지. 아마 셋 다였을 것이다. 전설은 그날 밤 막을 내린 것이 아니었다. 마포구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이어폰을 꽂고 눈을 감은 나한테도 그날 밤은 비로소 제대로 시작되고 있었다. 타이틀 빼고 나래 이션식으로 해 조우 810 나는 그날을 아직도 기억한다. 2026년 3월 16일 아침 핸드폰 알람보다 먼저 카카오톡 알림 소리가 나를 깨웠다. 단체 채팅방이 밤새 터져 있었다. 고등학교 동창들 방이었는데 새벽 내내 누군가 링크를 퍼날랐고 누군가는 울었다는 말을 남겼고 누군가는 그냥 이모티콘만 잔뜩 보냈다. 나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화면을 스크롤했다. K-팝 데몬 헌터스 오스카 이관왕. 그 5글자를 읽는 순간 나는 이상하게도 울고 싶어졌어요. 기쁜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닌 그 중간 어딘가에 걸린 감정이었거든요. 오래된 상처가 건드려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상한 일이었어요. 나는 그냥 평범한 32살 직장인이었으니까요. 서울 마포구 작은 오피스텔에 혼자 살고 콘텐츠 마케팅 회사에서 대리로 일하고 퇴근하면 편의점 도시락 사 먹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오스카 소식에 왜 이렇게 가슴이 먹먹한 건지 이유는 알고 있었어요. 알면서도 오래 외면해 왔던 이유였죠. 나는 K-팝 팬이었어요. 정확하게는 K-팝 팬이었던 사람이었죠.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2009년이니까 벌써 17회 전 일이네요. 그때 나는 처음으로 걸그룹 뮤직비디오를 봤어요. 친구가 보여준다고 컴퓨터 앞에 앉혔는데 화면이 켜지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거든요. 분홍빛 조명 아래서 칼군무를 추는 그 언니들이 너무 예쁘고 멋있어서 나는 그냥 화면에 얼어붙어 버렸어요. 그때부터였어요. 방과 후에 학원을 빠지고 노래방에 가서 K-팝 노래를 불렀고 용돈을 모아 앨범을 샀고 주말마다 인터넷 팬카페에 들어가 글을 읽었죠. 엄마한테 들켜서 한 소리 듣기도 했고 아빠는 그냥 한숨만 쉬셨어요. 그래도 좋았어요. 그게 내 세계였으니까요. 문제는 학교에서였어요. 우리 반에서 K-팝 좋아한다고 대놓고 말하는 애는 나밖에 없었거든요. 중학교 2학년짜리들의 세계는 잔인하게 좁아요. 그 안에서 튀는 건 곧 표적이 된다는 걸 나는 조금 늦게 알았죠. 처음엔 그냥 놀리는 정도였어요. 야, 이서연, 너 또 그 아이돌 얘기야. 걔들이 너 알기나 해. 팬카페에서 응원봉 흔들면 걔들이 너 좋아해 줄 것 같아. 그 말들을 웃으면서 흘려보낸 척했지만 사실은 집에 와서 혼자 이불 속에 들어가 울었어요. 왜 좋아하면 안 되는 건지, 왜 내가 좋아하는 게 놀림거리가 돼야 하는 건지, 그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아예 말을 안 꺼냈어요. K-팝 얘기는 혼자 속으로만 했죠. 이어폰 꽂고 음악 들으면서도 누가 물어보면 다른 걸 듣는다고 했어요. 팬카페 활동도 조용히, 닉네임도 절대 본명 비슷하게 짓지 않았고요. 좋아하는 걸 숨기는데
익숙해지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대학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취업 준비할 때도 회사 들어간 뒤에도 나는 케이팝을 좋아한다는 말을 누구한테도 쉽게 꺼내지 못했거든요. 언젠가 점심 자리에서 팀장님이 아이돌 얘기를 꺼냈을 때 나는 그냥 웃기만 했어요. 잘 모른다는 듯이. 그게 더 편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오랫동안 뭔가를 숨기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아침 핸드폰 화면에서 본 그 5글자가 어딘가를 건드렸어요. K-팝 데몬 헌터스 오스카 이관왕. 그리고 기사 링크를 타고 들어갔을 때 나온 매기강 감독의 수상 소감 한 줄이 눈에 들어왔죠. 저와 닮은 분들이 주인공인 이런 영화가 나오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서 미안합니다. 나는 그 문장 앞에서 한참을 멈춰 있었어요. 미안하다고 했거든요. 오래 걸려서 미안하다고. 나는 그 말이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알았어요. 자신과 닮은 얼굴이 스크린에 나오기를 기다려온 사람들한테, 좋아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하지 못하고 숨겨온 사람들한테, 그 기다림을 알기에 더 절실하게 꺼낸 사과였죠. 나는 그때서야 울었어요. 핸드폰을 쥔 채로 침대에 앉아서 소리도 못 내고요. 회사에 가는 지하철 안에서도 이어폰을 꽂고 관련 영상을 찾아봤어요. 오스카 시상식 현장 영상, 매기강 감독 수상 소감, 그리고 골든 라이브 퍼포먼스, 이재와 오드리 누나, 레이 아미가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부르는 그 장면, 그리고 객석에서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는 응원봉들, 할리우드 스타들이 응원봉을 흔들고 있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그 사람들이 한국어 가사를 따라 입을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나는 그 화면을 보면서 지하철 안에서 또 울 뻔했어요. 간신히 참았죠. 강남역에서 환승하면서 생각했어요. 저 응원봉을 처음 흔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부터 놀림받으면서도 숨어서라도 좋아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 그 작은 빛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돌비 시어터까지 갔구나 하고,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들이 쌓은 거구나 하고요. 회사에 도착하니 팀원들이 이미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대리님, K-팝 데몬 헌터스 오스카 받은 거 봤어요? 나보다 5살 아래인 박지수 씨가 자기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화면에는 수상 소감 장면이 재생되고 있었죠. 응, 아침에 봤어요. 대박 아니에요? 저 진짜 울었거든요. 새벽에 혼자 보면서요. 나는 잠깐 박지수 씨를 바라봤어요. 27살, 입사한 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은 막내. 항상 에너지가 넘치고 점심때는 아이돌 유튜브를 틀어놓고 밥을 먹는 애였거든요. 지수 씨는 K-팝 팬이에요? 당연하죠. 대리님은요? 당연하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어요. 나는 그 한마디가 어쩐지 부러웠죠. 나도 예전에 좋아했었어. 예전에 라는 단어를 달았어요. 지금도 좋아한다는 말은 여전히 잘 안 나왔거든요. 박지수 씨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진짜요? 어떤 그룹 좋아했어요? 나는 잠깐 망설였다가 말했어요. 그 이름을, 오래도록 말하지 못했던 그 이름을. 박지수 씨는 환하게 웃었어요. 헐, 저도 그 그룹 알아요. 언니들 진짜 레전드잖아요. 언니들이라는 말이 귀에 걸렸어요. 내가 중학교 때 처음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언니들이라고 불렀던 그 사람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말은 나한테 항상 따뜻한 말이었거든요. 맞아요. 레전드지. 나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왜인지 모르게 가슴 한쪽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점심을 먹고 돌아오는 길에 박지수 씨가 또 물었어요. 대리님, 영화 보셨어요? K-팝 데몬 헌터스.
아니, 아직. 진짜요? 꼭 보세요. 저 3번 봤거든요. 3번이나요? 볼 때마다 울어요. 근데 또 보고 싶어요. 이상하죠?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좋아하는 걸 좋아한다는 게 이상한 게 아닌 것처럼 울면서도 또 보고 싶은 것도 이상한 게 아니었거든요. 다만 나는 그걸 인정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을 뿐이었죠. 그날 저녁 나는 오피스텔에 돌아와서 넷플릭스를 켰어요. K-팝 데몬 헌터스 재생 버튼을 눌렀죠. 혼자 작은 방에서 이불을 무릎까지 끌어올리고요. 오프닝이 시작됐어요. 3명의 여자가 무대 위에 서 있었어요. 조명이 내려앉고 음악이 깔리고 안무가 시작됐죠. 화면 안에 그 언니들은 웃으면서 춤을 추고 있었는데 그 눈 속에는 뭔가 다른 것도 있었어요. 지치고 싶어도 지치면 안 되는 사람의 눈빛, 무너지고 싶어도 무너지면 안 되는 사람의 눈빛, 무대 위에서만큼은 완벽해야 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죠. 나는 그 눈빛을 알았어요. 어딘가에서 본 적 있는 눈빛이었거든요. 오래전 거울 속에서요. 영화는 2시간이 채 안 됐어요. 나는 그 2시간 동안 3번 울었어요. 처음엔 헌트릭스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혼자 싸우는 장면에서요. 두 번째는 멤버 중 한 명이 더 이상 못하겠다고 왜 우리만 이렇게 살아야 하냐고 무너지는 장면에서였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 골든이 흘러나올 때였어요. 그 노래가 흘러나오는 순간 나는 뭔가가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오랫동안 꽉 쥐고 있던 것을 놓아버린 것 같은 느낌이요. 17년 동안 숨겨온 것들이 숨기느라 단단하게 굳어버린 것들이 그 음악 앞에서 스르르 풀리